제사는 딸이 지내면 안 된다면서요? 그럼 전 가족도 아닌 거네요. 이수진이 식탁 위에 접시를 내려놓는다. 그릇이 식탁과 부딪히는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른다. 건너편에 앉은 박정희는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시어머님 말씀 그대로잖아요. 아들 없으면 제사 못 지낸다고. 그럼 전 뭐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는다. 15년을 참아온 사람의 목소리다.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잔을 든다. 입술에 물이 닿지만 삼키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구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들은 그대로예요. 수진이 앞치마 끈을 푼다. 천이 허리에서 벗겨지며 작은 소리를 낸다. 그녀는 앞치마를 의자 등받이에 걸고 현관 쪽으로 걷는다. 정희는 여전히 물잔을 들고 있다. 어디 가니? 친정이요. 엄마가 편찮으시대요. 언제 돌아오는데? 모르겠어요. 한 2주일? 수진이 신발을 신는다. 운동화 끈을 묶는 손이 빠르다. 정희는 물잔을 내려놓고 식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긁는다. 그럼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데워 드시면 돼요. 현관문이 열리고 닫힌다. 정희는 빈 식탁을 본다. 수진의 접시에는 밥이 반쯤 남아있다. 김치 한 조각이 젓가락에 찔린 채로 그릇 가장자리에 걸쳐져 있다. 며느리의 친정집 주소를 모른다. 15년 동안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다. 필요하지 않았다. 수진은 명절에도 친정에 가지 않았고 제사 전날이면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었다. 저 사람 원래 저래. 정희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켠다. 아침 드라마가 나온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다투는 장면이다. 정희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린다. 냉장고를 연다. 반찬통이 가지런하다.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깍두기, 된장찌개. 뚜껑마다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드실 때 데우세요. 이틀 안에 드세요. 글씨가 반듯하다. 정희는 시금치나물 통을 꺼낸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30초를 누른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운다. 그녀는 싱크대에 기대서서 창밖을 본다. 아파트 화단에 목련이 지고 있다. 전자레인지가 띵 소리를 낸다. 정희는 통을 꺼내 식탁에 놓는다. 혼자 먹는 밥상이다. 수저를 놓을 때 금속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밥 한 숟가락을 뜬다. 입에 넣는다. 삼킨다. 시금치를 집는다. 씹는다. 맛이 없다. 아니,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정희는 수저를 내려놓고 물을 마신다. 목구멍이 좁다. 정희는 아침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데운다. 점심은 라면으로 때운다. 저녁은 또 냉장고 반찬이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거실 소파에 앉는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지만 보지 않는다. 휴대전화가 탁자 위에 놓여 있다. 화면은 꺼져 있다. 정희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다. 3번 반복한다. 4번째에 전화기를 든다. 수진의 번호를 찾는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이 머문다. 누르지 않는다. 전화기를 내려놓는다. 다음 날도 갔다. 정희는 냉장고 반찬을 덜어 먹는다. 깍두기가 떨어졌다. 된장찌개도 바닥이 보인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닫고 배달 앱을 켠다. 중국집 메뉴를 본다. 짬뽕을 주문하려다 앱을 끈다. 현관 신발장을 연다. 운동화를 꺼낸다. 신는다. 밖으로 나간다. 슈퍼마켓까지 걷는다. 10분 거리다. 진열대 앞에 선다. 깍두기 봉지를 집는다. 카트에 넣는다. 된장도 집는다. 파도 집는다. 그녀는 카트를 밀다가 멈춘다. 수지는 파를 어떻게 썰었을까?
정희는 팔을 다시 제자리에 놓는다. 카트를 밀어 계산대로 간다. 깍두기와 된장만 산다. 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다. 일주일째다. 정희는 거실 창문을 닦는다. 수진이 늘 토요일마다 하던 일이다. 걸레가 유리를 문지를 때마다 끼익 소리가 난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논다. 현관 초인종이 울린다. 정희는 걸레를 버킷에 담그고 문을 연다. 택배기사가 상자를 내민다. 박정희님 맞으시죠? 네. 여기 확인 부탁드려요. 정희가 서명을 한다. 상자를 받아든다. 가볍다. 그녀는 상자를 거실 탁자 위에 놓는다. 송장을 본다. 발신인 이름이 없다. 칼로 테이프를 자른다. 상자를 연다. 안에 작은 봉투가 들어있다. 봉투를 꺼낸다. 열어본다. 사진 한 장이 나온다. 수진의 어린 시절 사진이다. 교복을 입고 운동장에 서 있다. 웃고 있다. 뒷면에 연필로 글씨가 쓰여 있다. 고등학교 2학년 체육대회. 정희는 사진을 뒤집어 앞면을 다시 본다. 수진의 얼굴이 낯설다. 지금의 수진과 닮았지만 다르다. 눈이 더 크다. 입가에 주근깨가 있다. 상자 안을 다시 확인한다. 다른 것은 없다. 정희는 사진을 탁자 위에 놓고 소파에 앉는다. 사진을 본다. 수진의 웃는 얼굴을 본다. 왜 이걸 보냈을까? 정희는 수진의 방문을 연다. 15년 동안 이 방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다. 수진과 아들이 쓰던 방이다. 아들은 3년 전 해외 발령으로 나갔다. 그 뒤로 수진 혼자 쓴다. 방은 깨끗하다. 침대가 정돈되어 있다. 책상 위에 먼지가 없다. 옷장을 연다. 옷걸이가 텅 비어 있다. 정희는 옷장 문을 잡은 채 멈춘다. 옷이 하나도 없다. 그녀는 서랍을 연다. 속옷도 없다. 양말도 없다. 화장대를 확인한다. 화장품이 사라졌다. 립스틱, 스킨, 로션. 아무것도 없다. 침대 밑을 본다. 여행 가방이 없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난다. 다시 옷장을 본다. 옷걸이가 덜렁거린다. 그녀는 방을 나와 거실로 간다. 신발장을 연다. 수진의 구두가 없다. 부츠도 없다. 슬리퍼만 한 켤레 남아있다. 탁자 위 사진을 다시 본다. 수진의 웃는 얼굴이 보인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든다. 수진의 번호로 전화를 건다. 신호음이 3번 울린다. 4번, 5번, 6번. 끊긴다. 다시 건다. 이번엔 한 번만 울리고 끊긴다. 또 건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희는 전화기를 소파에 던진다. 전화기가 쿠션 위에 떨어진다. 그녀는 탁자 앞에 주저앉는다. 사진을 집는다. 사진 속 수진은 여전히 웃고 있다. 밤이다. 정희는 식탁에 앉아 있다. 앞에 물잔이 놓여 있다. 물은 반쯤 비었다. 그녀는 잔을 돌리지 않는다. 숨소리만 들린다. 휴대전화가 탁자 위에서 진동한다. 정희는 전화기를 본다. 모르는 번호다. 받지 않는다. 진동이 멈춘다. 다시 진동한다. 같은 번호다. 정희는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박정희님 되십니까? 남자 목소리다. 정중하다. 저는 이수진 씨 동생입니다. 누나한테 부탁받은 게 있어서요. 무슨? 누나가 짐 보내달라고 했어요. 마지막 남은 것들이요. 내일 오전에 받으실 수 있으세요? 정희는 손으로 탁자 모서리를 잡는다. 나무가 손가락에 박힌다. 뭐가 남았는데요? 이불이랑 베개요. 그리고 액자 몇 개. 누나가 직접 고르라고 했어요. 필요한 것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버리래요. 정희는 숨을 쉰다.
들이마신 공기가 목구멍에서 걸린다. 지금 어디 있어요, 수진이?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나가 말 안 해서요. 언제 연락했는데? 사흘 전이요. 근데 전화는 받질 않아요. 문자만 보내고. 정희는 전화를 끊는다. 화면을 본다. 통화 시간 1분 12초. 그녀는 전화기를 탁자에 내려놓는다. 손이 떨린다. 창밖이 어둡다.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든다. 정희는 물잔을 든다. 물을 마신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다. 다음 날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린다. 정희는 문을 연다. 젊은 남자가 서 있다.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있다. 박정희님 맞으시죠? 이수진 씨 동생입니다. 들어오세요. 남자가 현관에 들어선다. 신발을 벗는다.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여기 있는 게 전부예요. 정희는 봉투를 본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낸다. 이건 누나가 드리래요. 정희가 봉투를 받는다. 무겁다. 뭔가 딱딱한 것이 안에 들어있다. 그녀는 봉투를 뜯는다. 통장이 나온다. 수진명의 통장이다. 그리고 편지 한 장. 정희는 편지를 편다. 수진의 글씨다. 어머님, 15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이 되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아들 없으면 제사도 못 지내는데 전 뭐겠어요. 그래서 정리했어요. 제 것들 다 챙겼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그동안 생활비 아낀 거예요. 어머님 드릴게요. 필요 없으시면 기부하세요. 앞으로 명절에 안 가도 되니까 마음 편하실 거예요. 저도 편해요. 건강하세요. 정희는 편지를 쥔 손이 떨린다. 종이가 구겨진다. 그녀는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린다. 남자는 정희를 본다. 정희는 남자를 본다. 시어머니에 대해서 누나가 뭐라고 하던가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입술을 깨문다. 말해요. 누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전화하면서 그냥 울기만 했어요. 정희는 벽에 기댄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 남자는 봉투를 두고 현관으로 간다. 그럼 저는 이만. 남자가 신발을 신는다. 문을 연다. 나가려다 멈춘다. 뒤돌아본다. 누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만 알아주세요. 문이 닫힌다. 정희는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본다. 글씨가 흔들려 보인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편지를 줍는다. 다시 읽는다. 저도 편해요라는 문장이 눈에 박힌다. 정희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온다. 식사를 거른다. 물만 마신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침대에 눕는다. 잠이 오지 않는다. 눈을 뜨고 천장을 본다. 천장에 금이가 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른다. 휴대전화가 울린다. 아들이다. 정희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또 울린다. 세 번째에 받는다. 엄마. 응. 왜 전화 안 받아? 괜찮아? 괜찮아. 수진이는? 정희는 입을 다문다. 아들의 숨소리가 들린다. 엄마. 수진이 집 나갔어. 뭐? 나갔다고 보름 전에. 아들이 말이 없다. 정희는 전화기를 귀에서 뗀다. 화면을 본다. 통화 중이다. 다시 귀에 댄다. 왜 나간 건데? 나도 몰라. 몰라.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정희는 대답하지 않는다. 아들이 한숨을 쉰다. 전화기 너머로 바람소리가 들린다. 엄마가 뭐라고 한 거지?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럼 수진이가 왜? 모르겠다고. 아들이 작게 욕을 한다. 정희는 듣지 못한 척한다. 나 일주일 안에 들어갈게.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집에 혼자 있잖아. 그냥 있어. 너 일 바쁘잖아. 엄마. 끊는다. 정희가 전화를 끊는다. 전화기를 소파 쿠션 위에 던진다.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힌다. 눈을 감는다. 어둠 속에서 수진의 얼굴이 보인다. 웃고 있다. 아니, 우는 것 같기도 하다. 2주일 뒤, 정희는 수진의 동생에게 전화한다. 통화 기록에 남은 번호다. 여보세요. 수진이 동생이죠. 아, 네. 안녕하세요. 수진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남자가 망설인다. 숨소리가 들린다. 모릅니다, 진짜로. 연락은 되죠. 문자만요. 그럼 이거 전해줘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그게, 제발. 정희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남자는 잠시 말이 없다. 알겠습니다. 전에는 드릴게요. 근데 누나가 만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전해줘요. 전화가 끊긴다. 사흘 뒤 문자가 온다. 수진의 동생이다. 누나가 일요일 오후 3시에 만나재요. 장소는 서울역 카페. 주소가 적혀 있다. 정희는 옷장을 연다. 외출복을 꺼낸다. 거울을 본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다. 빗으로 머리를 넘긴다. 립스틱을 바른다. 손이 떨려 입술을 벗어난다. 휴지로 닦는다. 다시 바른다. 일요일이 온다. 정희는 오후 2시에 집을 나선다. 지하철을 탄다. 사람들이 많다. 앉을 자리가 없다. 손잡이를 잡고 선다. 전철이 흔들린다. 몸이 앞으로 쏠린다. 서울역에 내린다. 계단을 오른다. 카페를 찾는다. 작은 카페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인다. 수진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다. 정희는 문을 연다. 종소리가 난다. 수진이 고개를 돌린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정희가 다가간다. 의자를 빼고 앉는다. 수진은 커피잔을 들고 있다. 잔을 내려놓지 않는다.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낮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인다. 왜 나갔어? 그게 맞는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수진이 커피잔을 내려놓는다. 잔이 받침에 닿는 소리가 난다. 어머님은 한 번도 제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표정으로만 보셨어요. 15년 동안. 정희는 입을 연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전 처음부터 어머님 가족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아니면 뭔데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흐르지 않는다. 가족이면 제사에서 빠지래요? 명절에 친정 가지 말래요? 아들 낳으라고 매일 눈치 주래요? 정희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린다. 수진의 손에 닿으려 한다. 수진이 손을 뺀다. 이제 괜찮아요. 전 자유로워졌어요. 수진아, 그만 가보세요. 볼일 끝났잖아요. 수진이 일어난다. 가방을 든다. 정희는 수진의 팔을 잡는다. 미안해. 수진이 멈춘다. 돌아보지 않는다.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수진의 어깨가 떨린다. 그녀는 정희의 손을 뿌리친다. 카페 문을 열고 나간다. 종소리가 또 난다. 정희는 빈 의자를 본다. 수진의 커피잔이 남아있다. 반쯤 비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간다. 종점까지 간다. 내린다. 버스를 탄다. 창밖으로 모르는 풍경이 지나간다. 논밭이 보인다. 작은 마을이 보인다. 버스에서 내린다. 주변을 둘러본다. 슈퍼가 하나 있다. 그 옆에 부동산이 있다. 정희는 부동산 문을 연다. 어서 오세요. 중년 남자가 책상에서 일어난다. 방 있어요? 작은 거. 원룸이요? 네. 몇 평 정도 찾으세요? 상관없어요.
조용한 데면 돼요. 남자가 컴퓨터를 본다. 키보드를 두드린다. 여기 괜찮으세요? 10평짜리 오피스텔인데 조용해요. 역에서 10분. 보여주세요. 남자가 열쇠를 챙긴다. 정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다. 걸어서 10분. 건물이 나온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3층에서 내린다. 방은 작다. 창문이 하나 있다. 밖으로 산이 보인다. 부엌이 좁다. 화장실은 더 좁다. 정희는 방을 한 바퀴 돈다. 여기 할게요. 언제부터 들어오실 건데요? 오늘이요. 남자가 눈을 크게 뜬다. 오늘이요? 짐은요? 없어요. 정희는 가방을 연다. 통장을 꺼낸다. 수진이 남긴 통장이다. 보증금이랑 월세 여기서 내도 돼요? 한 달이 지난다. 정희는 작은 방에서 산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연다. 바람이 들어온다. 산 냄새가 난다. 그녀는 커피를 끓인다.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신다. 아들이 매일 전화한다. 정희는 받지 않는다. 문자가 온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 정희는 답장을 보낸다. 나 괜찮아. 걱정 마. 수진에게도 매일 아침마다 문자를 보낸다. 수진아 잘 지내니? 오늘 날씨 좋다. 밥은 먹었니? 수진은 답장하지 않는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는다. 정희는 매일 산책을 한다. 오후 3시쯤 집을 나선다. 마을 뒷길을 걷는다. 개울이 흐른다. 물소리를 듣는다. 돌다리를 건넌다. 논두길을 따라 걷는다. 어느 날 슈퍼에서 장을 본다. 팔을 짚는다. 손에 들고 본다. 수진이 어떻게 썰었을까? 정희는 팔을 카트에 넣는다. 두부도 짚는다. 된장도 짚는다. 집에 돌아와 부엌에 선다. 팔을 씻는다. 도마에 놓는다. 칼을 든다. 손이 떨린다. 팔을 썬다. 어설프다. 두께가 들쭉날쭉하다. 냄비에 물을 끓인다. 된장을 푼다. 파를 넣는다. 두부를 넣는다. 끓인다. 거품을 걷어낸다. 그릇에 담는다. 상에 놓는다. 숟가락으로 한 입 뜬다. 불어본다. 입에 넣는다. 맛이 없다. 짜다. 파가 덜 익었다.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눈물이 난다. 소리 없이 운다. 어깨가 떨린다. 그녀는 그릇을 밀어낸다. 상에 엎드린다. 팔로 얼굴을 가린다. 울음이 터져 나온다. 밤이 깊어진다. 정희는 침대에 눕는다. 천장을 본다. 휴대전화를 든다. 수진에게 문자를 쓴다. 수진아, 나 요즘 혼자 밥해 먹어. 근데 맛이 없어. 내가 해준 밥이 그리워. 내가 그리워. 전송을 누른다. 화면을 본다. 전송됨. 읽음 표시는 뜨지 않는다. 정희는 전화기를 옆에 놓는다. 눈을 감는다. 어둠 속에서 수진의 모습이 떠오른다. 부엌에 서서 팔을 썰던 뒷모습, 식탁에 밥을 차리던 손, 조용히 웃던 얼굴. 정희는 이불을 끌어당긴다. 얼굴을 묻는다. 3달째 되는 날. 정희는 아침 일찍 일어난다. 산책을 나간다. 평소보다 일찍 해가 막 떠오른다. 하늘이 주황빛이다. 개울가를 걷는다. 물이 맑다. 돌다리에 앉는다. 물을 본다. 물살이 돌을 스치는 소리가 들린다. 휴대전화가 진동한다. 정희는 전화기를 꺼낸다. 문자다. 모르는 번호 아니다. 수진의 번호다. 새 번호다. 문자를 연다. 어머님 수진입니다. 문자 잘 받았어요. 저도 어머님이 보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힘들 것 같아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건강하세요.
정희는 전화기를 쥔다. 화면을 본다. 글자가 흔들려 보인다. 그녀는 답장을 쓴다. 그래. 천천히. 나 여기서 기다릴게. 아프지 마. 전송을 누른다. 읽음 표시가 뜬다. 정희는 전화기를 무릎 위에 놓는다. 물을 본다. 물이 흐른다. 멈추지 않고 흐른다. 햇빛이 물 위에서 반짝인다. 바람이 분다. 정희의 머리카락이 날린다. 그녀는 머리를 넘기지 않는다. 그냥 둔다. 새소리가 들린다. 까치다. 나무 위에 앉아 운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나무를 본다. 까치가 날아간다. 하늘로 날아간다. 정희는 다시 물을 본다. 물은 여전히 흐른다. 그녀는 일어난다. 돌다리를 건너 마을로 돌아간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천천히 걷는다. 발소리가 흙길에 묻힌다. 햇빛이 등 뒤에서 비춘다. 그림자가 길게 앞으로 늘어진다. 정희는 그림자를 밟으며 걷는다. 마을이 가까워진다. 연기가 피어오른다. 누군가 아침밥을 짓고 있다. 정희는 멈춘다. 연기를 본다.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를 본다. 그리고 다시 걷는다.